안녕하세요, 나어제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린 것처럼 네카볼 반수경 희망편입니다. 제가 영상 내내 칭찬에 입이 마를 예정인데요.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이 절대 다 정답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편보다 희망편을 준비하는 게 좀 더 어려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 끝에 제가 4가지 키워드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영양 공급, 두 번째, 물 관리, 세 번째, 흙 청소, 네 번째, 벌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영양 공급부터 말해볼게요. 반수경 재배 첫 번째 장점으로 영양 공급을 꼽는 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식물을 키웠을 때는 비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식물이 물, 바람, 그리고 햇빛 이 3가지로 자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식물은 비료를 먹고 자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비료를 공급해주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는 비료를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비료 종류도 너무 많고 형태나 제품에 따라서 용법, 용량, 주는 시기 이런 것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레카볼 반수경의 비료 공급, 영양 공급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식물이 레카볼의 적응을 끝내고 나면 물을 보충해 줄 때마다 액비를 알맞은 비율로 섞어준다. 저는 레카볼 반수경 비료로 이거 딱 한 가지만 씁니다. 이렇게 확실한 비료 공급 방법이 생기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식물들도 비료 버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레카볼 반수경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히는 성장 속도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레카볼 반수경으로 식물을 키우면 흙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보다 25% 정도 빠르게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식물을 똑같은 조건에다 놓고 한쪽은 흙, 한쪽은 레카볼에서 키워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레카볼에 있는 식물들에게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서 제가 체감하는 그 식물의 성장 속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레카볼 반수경이 가진 본래의 장점인 건지 아니면 비료의 영향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식물이 빠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중요하지. 두 번째 키워드는 물 관리입니다. 사실 이 물 관리는 제가 레카볼 반수경을 시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흙 화분에 물을 줄 때 일단 2가지 어려움이 있죠. 첫 번째는 물을 언제 줘야 할지 그 타이밍을 잡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물을 주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갖가지 그 불편함, 애로사항 같은 거가 있는데요. 우선 물 주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흙 화분에 물을 언제 줄지 알아보기 위해서 항상 흙의 상태를 보고 흙을 만져보고 약간 뒤적여보고 나뭇젓가락도 꽂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화분의 흙마름 정도를 알 수 있는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레카볼 반수경에는 2가지 형태의 용기를 사용해요. 첫 번째는 이런 유리 용기, 두 번째는 이렇게 구멍이 뚫린 화분인데요. 이 2가지 화분 다 화분 아래쪽에 얼마나 물이 남아있는지, 물이 말랐는지, 레카볼은 얼마나 젖어있고 또 말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흙화분과 달리 그 물마름의 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수 타이밍을 잡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편해지는데요. 우선 흙화분에 물을 줄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화분에 화분 받침을 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 때마다 항상 그 화분들을 싱크대나 이런 곳으로 옮겨서 물을 주는데, 물을 주면 항상 흙물이 아래로 빠지고 심지어 위로 넘치기도 하죠. 물을 주고 난 뒤에 물이 적당히 빠질 때를 기다려서 제자리로 다시 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만 저면 관수 하던 화분을 까먹나요? 하룻밤 뒀다가 깜짝 놀라서 빼고 이런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저면 관수하면 아래에 물을 채우는데 윗 흙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젖어서 막 저면 관수 수위를 막 이만큼씩 높이고, 또 화분에 물을 줄 때 물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고루고루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너무 답답해요. 처음에는 막 쫄쫄쫄 최대한 천천히 주다가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막 이러고
그런데 반수경 화분에는 이런 불편함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구멍이 없는 화분에 물을 아주 조금만 채우기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넘칠 염려도 없고요. 바깥으로 물이 넘치지 않으니까 화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물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아주 빠르게 물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물길이 생길까봐 물을 천천히 따를 필요도 없는데요. 레카볼 사이사이에 이미 공간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주 천천히 따르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반수경을 시도한 이유가 바로 이 쉬운 물 관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아직 심해서 직접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여행을 가거나 한국을 간다고 아주 길게 집을 비웠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제 화분을 부탁하기도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레카볼 반수경을 하면 그 관수 주기 자체가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달을 한국을 가도 흙화분만 있을 때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 와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면 이건 10일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흙 청소입니다. 제가 초반에 화분을 엄청난 속도로 막 늘릴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통풍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닥이 펄라이트랑 바크, 흙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한 날은 청소기를 돌리고 돌아서면 바닥이 다시 흙바닥이었어요. 제가 그냥 방치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조그만한 쓰레받기랑 빗자루를 사가지고 열심히 쓸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도 너무 골치였어요. 그런데 레카볼에 심은 식물이 과반을 넘고 나서는 제가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레카볼은 크기가 커서 일단 바람에 날리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냥 손으로 집어서 화분에 다시 넣어주면 그만이에요. 이런 깔끔함 때문에 분갈이도 너무너무 달라졌는데요. 제가 흙 화분을 분갈이하면 신문지를 아주 넓게 깔고 한다고 해도 그 주변이 흙으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레카볼은 쏟거나 넘치거나 한 것들을 손으로 잡아서 다시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분갈이를 준비하고 뒷정리를 하는 시간이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숙련되고 나면 화분 없는 건 1초, 그리고 다시 되돌리는 건 10초면 돼요. 이렇게 밑에 깔고 식물 잡고 위에 레카볼을 콸콸콸 붓는 방법으로 저는 요즘 분갈이를 합니다. 이렇게 분갈이가 쉽고 간편해지면서 한 가지 보너스 장점이 생기는데요. 한 화분에 심어져 있는 그 여러 촉의 식물들을 한 촉을 따로 분리해내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왜냐하면 흙이랑 서로의 잔뿌리들이 막 엉켜있지 않으니까 번식을 하거나 뭐 다른 이유로 따로 분리되어 있던 개체를 다시 이곳에 옮기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뾰족한 걸 쿡 찍어서 살짝 공간을 벌린 뒤에 뿌리를 살살 넣어서 심어주면 끝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벌레입니다. 레카볼은 방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레카볼에 식물이 있다고 해서 벌레가 절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응애나 깍지벌레 같은 저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벌레들이 레카볼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뿌리파리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파리가 알을 낳고 애벌레가 자랄 그 흙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비카드라는 뿌리파리 잡기의 끝판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미국에는 그런 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뿌리파리를 잡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도 사용해보고 비오킬 같은 유기농 벌레 퇴치제도 사용해보고 스피노사드라는 다른 종류의 살충제도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레카볼에 심어진 식물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집에 뿌리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톡톡이도 없어졌어요. 톡톡이도 흙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벌레인가요? 어느 순간 보니까 없더라고요. 톡톡이가 해충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벌레가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톡톡이가 없어진 것도 너무 좋았고 그 외의 해충은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잎이랑 줄기를 확인을 해주고 물 샤워도 주기적으로 시켜주고 니모일이랑 주방세제랑 알코올을 섞은 벌레 예방액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벌레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조금 더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집 칼라데아 제브리나에 응애가 생긴 적이 있어요. 흙에 있는 식물은 일단 물 샤워를 시켜주려고 해도 혹시 물 샤워를 시켰을 때 벌레들이 흙에 숨어 있지는 않을지 그리고 잎 뒷면도 그 구석구석
다 씻겼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물 샤워를 시키는 과정에서 흙이 쏟아지기도 하고 물이 사방에 튀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브리나에 응애가 생겼을 때 그냥 식물을 뽑아가지고 약욕을 시켰어요. 식물은 약욕을 시키고 레카볼은 따로 씻어주고 이런 걸 2번 반복을 했더니 응애가 잡히더라고요. 다행히. 레카볼은 흙이랑 달리 세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독액에 담그거나 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방제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카볼 반수경의 장점들을 말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만 과장 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거창한 이유들이 인터넷에는 아주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저에게 좀 더 와닿는 장점들로 한번 영상을 꾸려봤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레카볼도 반수경도 좀 낯설죠. 유럽에서 이게 먼저 보급이 됐다고 하는데 그쪽 사정은 저도 모르겠고, 영미권 나라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으면 적지 않게 나오지만 그래도 당연히 흙에서 식물을 키우는 게 대세고요. 물론 모든 분들이 레카볼 반수경을 경험해 볼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조그만 관심이 생겼을 때 찾아볼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문가도 아니고 엄청난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최대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